내 이름은 멀리사. 이것만 하고 가야지. 보다시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장공이다. 나는 1900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그 깡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말이다. 형제도 8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계속된 흉작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는 날로 안 좋아져만 갔다. 안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애들 다 굶어 죽겠어. 어쩔 수 없지.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어. 타겟책으로 나와 동생이 주변 농가의 일손을 도우러 갔지만 누나, 나 겨우 이거 받았어. 나도 이거밖에 못 받았어. 주변 농가들도 상황이 여의찮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적기만 했다. 게다가 악재는 겹쳐 도시로 일을 찾아 나갔던 2명의 오빠들이 전쟁에 차출되게 되었다. 금방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치만 그 전에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해. 멀리서 너. 누나, 이제 어쩔 거야? 아빠 엄마한테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게 어쩌지. 오빠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이웃 농가를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내게 어느 날 행운이 찾아왔다. 신기축 도장공 모집. 이거다! 근처에 있는 라듐이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새로운 도장공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격적인 급여 조건 덕분에 여기서 일한다면 전쟁터에 나간 오빠들에게도 약간의 여비를 보탤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빨리 지원해야겠다. 나는 곧바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 이때까진 이게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걸 난 전혀 알지 못했다. 다행히 면접도 무사히 통과한 나는 여러분이 이곳의 첫 번째 여성 도장공이 되는 거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높은 급여를 받는 도장공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급여는 물론 대우 또한 민망할 정도로 좋았지만 한 가지 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있었다. 질문 있는 분 있나요? 이 라듐이라는 신소재는 신체에 무해한 건가요? 그건 도료에 들어있는 소재 중 하나였다. 공장에서 일을 했던 둘째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매번 이런 불평을 했었다. 공장에서 쓰는 신약 중에 위험한 게 한두 개여야지. 얼마 전에도 폐가 망가진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렇구나. 오빠에게 몇 번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탓인지 신소재라는 말에 경계심이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자 담당자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라듐은 저희 회사 사명을 걸고 만든 신소재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해할 정도죠.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안심한 듯 했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장들보다 3배는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이곳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어떡해. 잘못 칠했다.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니까 그렇지. 이곳에서의 일은 본사가 새로 출시한 도료인 언다크로 시계 문자반을 칠하는 거였다. 이 언다크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 밤에도 문자반이 잘 보이잖아. 빛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라며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군대에서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도료는 브러쉬와 상성이 맞지 않는 건지 몇 번만 사용해도 브러쉬의 형태가 무너져 버렸다. 어머, 또 브러쉬가... 그럴 땐 침을 발라야지. 동료인 케이트가 말한 방법은 감독관이 추천해준 방법이었다. 말 그대로 형태가 무너진 붓을 혀나 입술을 사용해 정돈한 다음 형태가 잡히면 다시 도료를 묻혀 문자반을 칠하는 방법이었다. 일의 효율을 높여준다고는 했지만 뭐? 괜찮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도료인데... 괜찮아. 담당자도 오히려 몸에 좋은 거라고 했잖아. 밤중에 빛을 내는 물질이 몸에 좋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다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다! 대박! 휴식 시간이 되면 서로 장난친다며 얼굴에 도료를 묻힐 정도로 말이다. 이때 미국에서는 라듐은 건강에 좋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 피부 어때요? 요즘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으로 바꿨는데. 라듐이 들어간 물은 맛부터가 다르다니까.
걱정하고 있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나도 라듐은 괜찮은 거라 믿을 뻔한 적도 있었다. 피곤하다. 그러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일이 끝난 뒤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동료들을 볼 때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다. 장갑은 왜 끼고 있어? 게다가 카디건까지 입고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요. 그건 바로 내 몸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렇게 내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어언 2년이 지난 어느 날 무시무시한 이변은 찾아왔다. 그만두는 거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이변의 시작은 나와 사이가 좋았던 케이트가 병으로 일을 쉬게 된 것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이가 다 빠져버렸다고 했다. 아파. 게다가 이가 빠진 자리에서 피와 고름이 멈추지 않았다고도 했다. 뭐? 너도? 요즘 턱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케이트를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병으로 공장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만두기 시작하자 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저 사람 설마 케이트? 그리고 난 쇼핑차 나갔던 마을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건 우연히 보게 된 병원으로 들어서는 케이트의 모습이었다. 뭐야 저게? 저건 너무 심하잖아. 그녀의 얼굴은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턱의 형태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참상의 원인이 언다크에 있다는 확증은 없었다. 뭐? 그만두겠다고? 죄송해요. 교제하는 사람과 혼담이 오가기 시작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언다크와 무관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난 곧바로 도장공 일을 그만두었다. 공장을 그만둔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동료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 케이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대. 소문에 의하면 케이트는 하관이 썩어 문드러져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그 후 내가 몸담고 있었던 공장의 여공들이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도료에 포함되어 있던 라듐이라는 방사선 물질 때문은 아닐까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린 여공들이 라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듐이 유해하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 라듐 때문이라면 피해자들의 증상이 한 가지여야 하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듐 회사는 그녀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은 장기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파헤쳐진 피해 여성의 시체가 시체가 빛나고 있어. 에메랄드빛. 이럴 수가. 라듐의 에메랄드빛을 발하고 있던 것이 밝혀지며 소송은 반전되었다. 그 후 재판에서 원고 측의 항변이 인정되게 되었고 나를 포함한 도장공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건강한 누나한테도 배상금을 주다니 다행이다. 바보야,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농장은 다시금 경영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오빠들도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하지만 난 정말 괜찮은 걸까? 라듐에 피폭되지 않은 걸까? 눈을 감을 때면 일그러진 케이트의 얼굴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걸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